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부활시킨 국군의 날 열병식. 저거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거 북한, 중국, 러시아가 좋아하는 겁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2024년 10월 1일 매년 국군의 날이 있죠.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열병식을 또 하셨습니다. 작년에 했었어요. 그죠? 작년에 진짜 오랜만에 부활하는 열병식 시가행진이라 그러죠. 땅크나 이제 군인들 딱 이제 서울 시내에서 딱 걸어다니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뭐라고 한다 우리가? 율병식이라고 한다. 율병식. 밀리터리 프레이드. 군인들이 이제 시가행진하는 거죠. 일반 도심지까지 땅크고 뭐고 이제 지나가는 거. 자, 이번에 이제 서울공항 아시죠? 위치가 어딘지까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또 공군 훈련도 가끔 하고 또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은 국군의 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자주 있던 일이에요. 뭐 서울공항에서 국군의 날 행사하고 이런 거 원래 좀 자주 해온 곳입니다. 서울공항이. 성남 쪽에 있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 이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서 윤통께서 이번에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뭘 강조했느냐? 2024년 국군의 날 이제 그 행사 저 서울공항에서 할 때 초반부부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2024년 10월 1일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나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요게 이제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이제 전략사령부 창설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오피셜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그래서 이제 뭐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핵 억제 뭐 아니면은 뭐 핵 작전 지침 한미가 함께하는 한국 미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도 구축했다. 이런 얘기들 막 기타 등등 하면서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저 전략이란 단어를 넣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상황 아니면 특정 목표 우리가 이제 그 전략적으로 정말로 그 특정 상황과 특정 목표에서 반드시 우리가 저거를 이기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 그런 분명한 목표 그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방법과 계획 이런 게 분명하게 이제 있는 그 전략적인 그런 걸 이제 얘기할 때 국제정치라든가 국방 안보 쪽에서 전략이란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략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목표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령부라고 봐야 됩니다. 저거는 국방부 직할부대예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거 홍보 오지게 하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선글이 쓰고 딱 이제 늠름하게 대한민국 이제 국군들 딱 이제 아주 보기 좋구만 이제 그런 좀 자세 딱 이제 나오게끔 또 저렇게 또 광화문 쪽에서 또 구경을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숭례문을 시작으로 광화문 일대까지 이제 땅크 군인들 그리고 다양한 우리나라의 무기들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좀 전투기도 왔다 갔다 했고요. 여러 가지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군사 안보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도 카퍼레이드에 태워서 이제 그 일부러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순국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군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순국한 군인의 아들 아니면 가족 이런 사람들도 이제 어떤 그 특정 그 퍼레이드하는 차 있잖아요. 그런 데 태워가지고 또 보여주고 이런 걸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걸 왜 하느냐? 이걸 그 윤통이 왜 했느냐? 작년에 했고 올해도 했는데 2년 연속으로 왜 했느냐? 이제 좀 지지율 떡락. 그리고 이 지지율 떡락을 안보적인 거를 책임지고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거로 조금 지지율 반등을 좀 노리고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내가 좀 써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분들 중에 특히나 군인들 왜 이렇게 처우가 개같이 되어 있냐 이런 거 관심 많은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안보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추정이 좀 있다. 물론 뭐 그런 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이런 그 시가행진 재밌다 이런 거 구경해서 좋다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자, 올해 국군의 날 지금 임시 공휴일 됐습니다. 원래 공휴일이었다가 1991년에 공휴일에서 해제가 됐었어요. 국군의 날이 노태우 정부 때 91년도에 이제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해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해봤자 추석이랑
좀 너무 자주 겹치는 거예요. 10월 1일이잖아. 추석이 10월 1일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추석이랑 자꾸 중복될 때가 많고, 둘째로는 그 91년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91년도만 해도 내수 경제를 위해서 요새는 휴일을 만들어야 내수 경제를 위해서 좋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야, 공휴일이 이렇게 많으면 기업들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크냐. 공휴일 없애야 된다. 그러한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제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노태우 정부가 이제 91년도에 국군의 날 공휴일을 해제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뭐 택도 없는 소리지, 그지? 토요일도 안 쉬었잖아, 그때는. 자, 그리고 한글날 같은 것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공휴일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군의 날은 24년 올해 10월 1일에 임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이라고 이제 지금 칭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공휴일로서 못을 확 박아버렸다는 게 아니란 거야, 지금. 일단 임시 공휴일 됐다는 거야. 이 공휴일 되려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나는 이거 공휴일 지정하는 게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절차상 국무회의를 합니다. 국무회의가 뭐예요? 국무총리랑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저 그냥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의. 그 다음 대통령 사인 받으러 가. 사인 받아. 그럼 공휴일 되는 거야. 그거 씨발 뭐야, 그냥. 대통령이 그냥 공휴일 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 겁니다. 사실 이번에 그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하신 이 시가행진, 요런 거 이제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 북한이 사실 유명합니다. 이런 열병식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열병식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시가행진이 굉장히 자주 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1980년부터 84년까지. 근데 전두환 씨가 84년까지만 대통령 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1980, 81, 82, 83, 84 5년만 한 거예요. 매년 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아시다시피 군사독재 정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군대에 대한 반대 분위기, 이런 게 좀 분위기가 강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도 84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거예요, 저런 시가 행진을. 박정희 정부 때는 거의 북한이었어요. 국민들 여기다 깔아놓고서 가드 섹션을 했었어, 옛날에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얼굴로 그랬던 나라야. 그럼 거의 뭐 북한이지, 저 때는. 자, 아무튼 그 이 박정희 정부 때 하던 이 시가 행진을 군사독재 정부인 전두환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이게 뭐 좀 저 시가 행진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겠습니까? 안보가 중요하냐 마냐를 떠나서 일단은 전 국민적인, 특히 학생운동권에서 이런 군사독재 정부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비판을 하고, 이 분위기가 강력해져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열병식을 계속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도 84년까지만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3년에 한 번, 그 이후엔 또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 번씩밖에 안 해요, 저거를. 그것도 좀 간소하게. 근데 밑에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저 시가행진 열병식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 한 번씩은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때 아니 북한 눈치를 보는 거냐 지금, 이거 왜 안 하냐, 이런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의 존경하는 윤통은 2023년 24년 2년 연속으로 시가행진을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2년 연속으로 진행을 하셨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땅크가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또 많은 시민분들이 또 흥미롭게 구경하러 또 가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전 세계 초패권 국가 미국은 이 열병식 안 합니다. 제가 이거 재미있는 거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오바마 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대규모 저런 열병식, 대규모 밀리터리 퍼레이드는 우리 미국의 스타일이 아니다. 미군은 이미 전 세계 최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군의 날 행사를 해. 그날 뭐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연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쇼도 하고 뭐 다양한 거 해요. 근데 뭐 대규모로 이런 뭐 땅크 같은 거 길에다가 막 막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좀 그런 나라다. 자,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게 뭐냐, 좀 느껴지는 게 뭐냐, 이런 밀리터리 퍼레이드 열병식은 필요한 나라들이 한다.
필요한 나라들이 한다. 필요한 나라들이 한다. 필요한 나라들이 한다. 여기서 좀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병식이 필요한 나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실 이런 그 열병식 하는 게 돈 쓰고 시간 쓰는 거거든요. 군인들. 군인들 하루라도 더 훈련받고 쉬고 밥 잘 먹고 군생활 잘하고 이럴 시간이 더 중요한 건데 저거를 굳이 구태여 차출해가지고 막 시킨다는 거는 솔직히 소모적인 게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대규모 열병식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셋이 있죠. 어디야? 중러 북. 북중러. 북중러가 유명합니다,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일 유명해요, 북중러가. 아니, 근데 요새 러시아 애들은 조금 군기가 빠졌는지 다리를 요 정도로밖에 안 올린대요. 그냥 요 정도만 올린다 그러더라고. 중국은 제가 그려드릴게요. 러시아가 그냥 요 정도면은 중국은 그래도 요 정도는 올리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이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 이게 중국, 이게 러시아야. 90도가 넘어 북한 애들은. 이거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 무릎 다 나간대요 저거 세상에. 북한만큼 올리는 나라 없더라야. 예전에 이 노인네가 있는 거야. 딱 봐도 한 60 다 돼 보이거든. 누가 이제 평양에 방문을 한 거예요. 야, 이 양반도 이만큼은 올리더라. 그래도 저 나이 먹고도 세상에 개고생 저렇게 개고생을 해 세상에. 저 나이에 저 정도 올리면은 무릎 나가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냥 소소하게 자기들끼리 그냥 국군의 날 기념하고 끝내는 나라들도 많은데 북중러는 저런 걸 한단 말입니다. 왜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는 야, 새로운 거 만들었어 씨발놈들아. 봐봐 개쩔지. 우리 보여? 아직 러시아 안 죽었다. 그리고 야 미국아 보이지? 보이지?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돈 안 주면 계속 보여주고 핵실험 계속하고 ICBM 개발 더 할 거고 계속 쏠 거야. 빨리 뭐 안 줘 돈 뭐야 이거. 요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다 열병식에. 물론 우리나라는 그냥 뭐 사실 윤통의 국내 정치 존경하는 윤통의 국내 정치 그 이상 이하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 그런 추정. 저 그런 게 있다. 사실 뭐 미국을 포함해서 서유럽 국가들 있죠.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저런 국군의 날 기념하고 이런 거 그냥 소소하게 하고 끝내요. 근데 서유럽에서 열병식 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서유럽 국가들. 독일도 안 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히틀러가 있었고 옛날에. 근데 막 이런 짓을 해 독일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유럽에서 강력하게 저 열병식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프랑스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요거 무슨 문이에요 이거? 개선문 아닙니까? 그죠? 자, 프랑스는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합니다 저거. 일단은 서유럽에서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 대부분 서유럽에 살잖아요. 근데 그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저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2차 세계대전 때의 파시즘, 나치즘, 나치 독일 이런 거를 연상시킨다 이거예요. 그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거북한 거야. 근데 프랑스는 매년 프랑스 대혁명일 프랑스 혁명일 그 프랑스 대혁명일을 기념해서 에펠탑 앞에 도로를 그냥 땅 크고 뭐고 미사일 그냥 쫙 그냥 깔고서 그냥 달려요 막. 이거 보고 옛날에 트럼프가 부러웠대. 트럼프가 부러워가지고 2018년도에 우리도 하자 이제 그랬대요 트럼프가. 근데 미국 국방부가 이런 걸 뭐하러 하냐 이거. 옛날처럼 그냥 소소하게 하고 가라. 왜 하려고 하냐 이거를 굳이. 왜냐면 솔직히 국방부도 생각이 있으면 저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트럼프가 하자는 거는 트럼프의 국내 정치 지지율 그 이상 이하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우리 그 전 세계 초패권 국가 미국의 국방부가 대통령이 이제 4년 하고서 그 다음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인간의 지지율을 위해서 놀아난다? 이런 게 또 미국은 그리고 군인들이 프라이드가 있어. 군인들이 군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위해 가지고 그냥 놀아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아직까지 안 하는 거예요. 저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솔직한 얘기로 이게 별로 이렇게 군사력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몇몇 소수의 밀덕분들은 군내 사기 증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군대 사기 증강시키는 게 저런 거밖에 없어요? 북한처럼 하지 왜 그러면은. 그냥 군인들 개고생 시키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군사력 전투력 증강이랑 별로 상관도 없고, 저런 거 준비한다고 군인들 시간 쓰고, 도로 통제해가지고 또 차 밀리고, 연습하는데 시간 쓰고, 열병식 훈련에 들어가는 돈 들어가고, 그 군대가 전쟁이 났을 때 그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게 열병식은. 솔직한 얘기로. 다만 이제 뽕 뽕! 결국엔 이제 뽕이 남아요, 그래도. 결국엔 이제 뽕이 남는데, 국뽕! 밀리터리 뽕! 예, 군대 뽕!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간다요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결국엔 이제 뽕이 남는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그 윤통께서 해외 외신들, 여러 외신들이 윤통의 그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작년과 올해, 또 올해 또 했다고,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했다 그래서 코리아 밀리터리 퍼레이드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 진짜 많이 했어요. 2년 연속했다고. 그러니까 흔치 않은 거지 이게. 저 밀리터리 퍼레이드라고 하는 게 선진국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했냐? 외신들이 분석한 거 보면 윤통 지지율 떡락해서 한 거다.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근데 결국에 2번을 하려는 이유가 1번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외신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 열병식이 국제정치적으로 또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김정은이랑 트럼프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기억나시죠? 요거 2018년 6월에 만납니다. 근데 보통 북한의 열병식이 구구절이에요. 구구절. 9월 9일에 합니다, 매년. 근데 이 2018년 6월에 트럼프 만난 이후에 2018년 9월 9일에 그때 ICBM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ICBM을 안 깔아요. ICBM이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입장에서 가장 거슬리고 짜증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이라든가 다른 강대국들이 자기들을 함부로 못 건들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난리치면서 개발한 게 핵무기랑 ICBM이란 얘기입니다. ICBM이 왜 중요해요? 왜 의미 있는 겁니까? 5,500km 이상을 날아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 있어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거예요, ICBM이. 그러니까 ICBM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야. 북한은 저 열병식을 하는 목적성이 분명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일단은 북한 주민들을 선군 정치, 이 군대를 우리가 막강하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선동하고 이런 생각들을 그 북한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 세계 동네방네에 이제 관종짓 하려고. 세 번째는 미국한테 보여줘서 언젠가 있을 본인들의 그 인정, 본인들의 핵무기가 있는 거에 대한 인정, 이런 걸 받고 협상력으로 더 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도 비슷하고요. 러시아는 특히나 그런 게 있어. 저희 새로운 무기 나왔어요. 사실래요? 이거 S400이에요. S400 이제 요격 미사일이에요.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이거 S400인데 괜찮아요. 방공망 시스템 새로운 거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러시아는 또 팔아먹는 거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좀 많이 팔아먹기 때문에 러시아가. 터키가 엄청 샀어 저거 S400. 에르도안이 미국한테 막 그 전투기고 뭐고 막 살라고 하는데 미국이 안 파니까 오바마 정부 때 에르도안이 열받아가지고 야 푸틴 만나가지고 저 S400 도입한다고 막 그랬었어. 자, 중국도 열병식 하죠. 자, 근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중국의 저 열병식 하는 날에 아무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상 최대 열병식을 했던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옆에 섭니다. 시진핑, 푸틴, 박근혜. 이때 논란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반중 정서가 마침 계속 올라가던 시점이었고, 문재인 정부 뭐 친중 정부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역대 외교적인 가장 강력한 친중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다고 봐야 된다. 좀 요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이란 타이틀까지 있었는데도 중국에 그냥 정상회담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저 밀리터리 퍼레이드 전승절에 있는 열병식을 보러 갔으니까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저때. 이래서 뭐 내가 박근혜 정부가 친중이니까 뭐 욕을 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친중이고 지랄이고 지랄 떨지 말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친중이 필요하면 친중하고 친러가 필요하면 친러하고 친일이 필요하면 친일하고 친미가 필요하면 친미해야 되는 이런 국제사회를 살고 있는데 뭔 친중인이 많이 뭘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무식하게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자, 그리고 프랑스가 이렇게 매년 열병식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유럽 대륙에서 영국 빼고 일단 유럽 대륙에서 가장 돈이 많은 국가는 단연 프랑스랑 독일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프랑스랑 독일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안 돼. 독일은 얘 때문에 독일은 안 돼요. 이게 싸놓은 똥이 있어 옛날에. 그래서 안 돼. 프랑스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프랑스는 매년 하는 거야 저게. 우리 프랑스는 이 유럽을 수호하고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과 함께 공조하면서 유럽을 수호하고 군사 강국으로서 우리 유럽 대륙을 지키는 어떤 그런 국가의 표본은 우리 프랑스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프랑스가. 그리고 열병식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냥 좀 재미로 인도는 어떻게 하지 궁금한 거야. 다른 나라들도 크게는 안 하는데 인도도 좀 크게 하더라고요. 인도는 무슨 쇼를 해. 진짜 그 부처님 오신 날처럼 막 코끼리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힌두교. 그 힌두교 신들이나 막 이런 거를 막 퍼레이드 여기에 쫙 깔아놔요. 막 인도는. 근데 이런 것도 인도는 오토바이에 8명이 올라가서 쇼도 해요 저렇게 막. 야, 나 저런 거 보면서 진짜 공연도 하고 막 군인들도 행진하고 뭐 중간중간 이런 삼촌들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이거 섞어서 하더라고요 막. 그 인도의 열병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열병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구경거리야 정말로. 밀리터리 퍼레이드 플러스 또 쇼. 볼만한 재미있는 쇼들 이런 것들도 그냥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인도는. 자, 아무튼 국군의 날에 이번에 그 시가행진 하시고 이런 거 연습하시고 그러느라 우리 군인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 거 일 추가로 하면은 돈이라도 제대로 주든가. 그냥 시킨다며요 저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알아보니까 뭐 대체휴가 같은 거는 조금 준다고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군의 날 당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우리 군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처우 개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본인 입으로 그랬어. 아 진짜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 본인 입으로.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제발. 인생동 반장 저키 반니 성형외과 종우의 하루 간다요 후원 당근 이카로스 정유지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갱가 학성이와 결혼 최영희 배부른다람쥐 진우파 영민차 시우필 김도훈 그레이스 은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